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이번 주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경찰이 1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 동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번 경호처가 쌓은 인위 장벽에 막혀 집행이 실패한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들이 걸어 올라가고 이내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 근처 모습입니다. 당시 공조수사본부는 이곳을 돌파한 뒤 관저를 향해 달려갔지만 200여 명이 운집한 경호 인력에 가로막혀 끝내 집행에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1차 집행 실패 이후 관저 경비는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경호처는 출입구 앞을 버스 여러 대로 막고 경내 곳곳에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요새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대한 많은 인력을 동원하는 인해 전술을 통해 저지선을 돌파할 계획인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도권 4개 경찰청 광역수사단의 지휘관들을 소집해 회의를 벌였습니다. 이 4곳 광역수사단의 경력은 모두 1000여 명에 달하는데 경호처가 동원 가능한 인력으로 알려진 400여 명의 2배가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할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까?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집행도 실패할 경우 공조본의 수사 동력이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경찰은 인해 장막을 걷어낼 수 있는 최적의 시간과 수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공조수사본부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하면서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검은 마스크를 쓰고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은 남성이 경찰 수사관과 함께 걸어갑니다.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한 겁니다. 지난 8일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지만 2차 출석에는 응한 건데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했다는 혐의 인정하시나요? 앞서 같은 혐의로 13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조사를 마친 다음 날에도 이어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반면 지난 4일과 8일에 이어 경찰이 3차 출석을 요구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박 전 처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김 차장이 직무대리를 맡게 됐는데 경호처 측은 김 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 업무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차 출석 요구까지 거부한 김 차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경호처 간부의 신병 확보가 먼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사직서까지 낸 건 대부분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동안 협조하는 것 같았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도 사전에 몰랐던 걸로 파악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할 거라는 건 당일 아침 급하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습니까? 박 전 처장이 출석하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언론에 공지를 냈습니다. 경호처장이 조사를 받는 동안 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에 처장이 조사를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박 전 처장이 사직서를 낸 사실은 몰랐다는 건데 변호인 측은 YTN과 통화해서 사직서 제출은 물론 경찰 출석도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 경호법상 권한이 행사될 거라며 사실상 한 몸처럼 긴밀해 보였던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는 공조수사본부뿐 아니라
경호처에도 수장의 공백이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선 박 전 처장의 사임과 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경호처가 동요하면 체포영장 집행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호처 공채 출신 김성훈 차장을 중심으로 결집할 거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포함해 강경파로 분류되는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경찰 조사와 신병 확보 여부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의 성패를 판가름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지난 한 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은 거부한 채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으며 여론전에 힘썼습니다. 첫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 역시 이번엔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하겠다며 대외적으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가시화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내신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는 의견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헬기나 장갑차 투입까지 언급하며 보여주기식 체포를 시도하는 건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무력으로 체포를 시도하면 국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잘못하면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결코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잘못되면 이것은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 거친 표현까지 서슴없이 사용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면 첫 집행에서 실패를 맛본 공수처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면서 혐의 최정점에 있는 피의자를 반드시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그 정당한 체포 집행에 대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호처는 적법한 영장에 대항할 어떠한 명목도 없고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우려를 낳는다며 경호처를 향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전략을 다듬으며 최적의 시기를 모색하고 있는데 준비 시간이 길어질수록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의 여론전도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5시간여 만에 무산되면서 공수처 무용론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마지막이란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또 실패한다면 조직의 존폐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며 독립적 수사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의 중복 수사 우려 등 옥상옥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건 수사 경험과 성과 부족입니다.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후 연평균 200억 원대의 예산을 썼지만 현재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에 그칩니다.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냈던 손준성 검사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도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과의 실랑이 끝에 주도권을 잡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 집행은 경호처 인력에 막히면서 5시간여 만에 무산됐습니다. 1차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는 체포 업무만 따로 떼서 경찰에 일임하려다 사실상 경찰의 거부로 불발되면서 체면을 구기기도 했습니다. 가까스로 2차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공수처는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2차 집행도 불발된다면 공수처 조직의 존폐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긴 검찰도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하더라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는 만큼 결국 사건은 다시 검찰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15일과 21일 두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하는 등 조사 준비를 충분히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이 사건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넘어갔지만 검찰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사는 공수처가 진행하더라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제기 권한은 결국 검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넘길 때부터 되돌아오는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게 변수로 꼽힙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면서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모두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는 만큼 체포영장 집행이 성공해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나 재판 과정에서 사사건건 절차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까지 무산될 경우 공수처가 불을 지핀 대통령 신병 확보와 조사를 검찰이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장기화하면 그 사이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 수사의 매듭을 검찰이 지어야 하는 만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누구보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에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는 시간 문제라며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협조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전장에서 전투를 감시하는 독전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선 체포 시도 불발로 전 세계가 한국의 법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한다며 사태가 길어지면 대외 신인도 하락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경호처를 향해 수뇌부를 갈아치우며 북치고 장구치는 쇼를 내봤자 변수가 될 수 없다면서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경호처의 균열은 시작됐고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란 수계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시까지 의원 비상대기령을 내려두고 지도부와 수도권 의원들의 장외 집회 참석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의 정당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공권력 뒤 독전대가 되어 체포 속도전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장갑차를 동원해라, 총알을 맞을 각오를 해라,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수사를 아예 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장 집행이 임박하며 윤상현 의원과 일부 원외 인사들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시도가 장기화하면서 여야 입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은 물론 각종 고소, 고발전까지 이어지며 강대강 대치는 더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주말 사이 국민의힘은 가칭 계엄특검법 준비를 본격화하며 자체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사실상 내란 은폐법을 만들고 있다며 야권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처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처리 시간표를 제시한 야권의 압박에 여당은 가칭 계엄 특검법으로 불리는 자체 수정안 논의 준비로 맞불을 놨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를 수사 범위의 중심으로 하고 야권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는 삭제하는 내용 등을 오는 1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 의원총회를 열어서 논의를 열어놓은 것을 포함해서 엄정히 보겠습니다. 제3자 특검보다 중요한 것은 합헌적 특검입니다.
야권의 특검 공세에 계속 끌려다닐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 자체 특검법을 통한 민주당과의 협상 추진이 공수처의 무리한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을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거로 해석됩니다. 다만 별건 수사나 브리핑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수사 내용 유출 우려 등 특검 자체에 대한 당내 의구심은 고민스러운 측면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자체 특검법 논의는 지연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오는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위헌이라 생떼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입니다. 이 같은 강경 드라이브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를 대법원장, 즉 제3자에 넘겼고 이 출인 후보를 야당이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 역시 뺀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할 만큼 했다는 입장 속에 여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을 넘기면서 특검 처리 협조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여야가 각자 구상하는 계엄 내란 특검법은 그 명칭부터 수사 범위와 내용, 특검 추진 시간표까지 견해차가 큰 게 사실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 심판 등 전국이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주말인 어제도 서울 광화문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 서울 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기업 비상행동은 종로구 동십자 교차로 일대에서 어제 오후 4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내란 주동자인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자유통일당은 동화면세점 앞 등 광화문 일대에서, 신자유연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무효이고 비상계엄은 합법적인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살해 협박을 비롯한 협박글이 다수 올라오면서 민주노총이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논평을 내고 양 위원장과 가족, 간부들을 살해하거나 처단하겠다는 극악한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며 게시글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보수 극우의 백색 테러가 우려된다며 이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유일한 길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체포와 구속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원인 규명의 핵심인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가 충돌 직전 4분 동안 자료 저장이 모두 중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전기 장치 오작동을 그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희자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에서 확보된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CVR과 일부 손상된 채로 수거된 비행 기록 장치 FDR입니다. 국내에서 이미 녹취록이 확보된 CVR은 교차 검증을 위해 FDR은 국내 기술 부족으로 각각 미국 워싱턴으로 보내져 현지 당국과 우리 정부가 분석 작업을 닷새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 두 장치 모두 충돌 직전 4분 동안 자료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당일인 12월 29일 아침 8시 59분부터 아침 9시 3분까지 항공기가 콘크리트 둔덕을 충돌하기 직전까지 FDR과 CVR 저장이 멈췄다고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아침 8시 59분은 사고 직전 기장이 메이데이, 즉 조난 신호를 외친 시점인데 이후 비행기 고도를 높였다가 착륙 시도 상황까지 분석이 어렵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조류와 같은 물리적 충돌보다는 변압기 오작동으로 인해 전기가 끊기면서 두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변압기라는 거죠. 그게 릴레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그게 연결이 안 돼요. 물리적 충격이 아니고 전기적 충격. 예를 들어서 쇼트가 돼가지고 스파크가 팍 튀었다든지. 두 장치 모두 사고 원인 파악의 핵심 자료지만 당장은 확보가 어려운 만큼 규명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는 원인 분석에는 두 자료 외에도 다양한 자료가 필요한 만큼 미 교통안전위원회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완료 시점에 이르면
공청회와 함께 필요한 경우 유가족에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알리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분석에 입회한 정부 조사관들은 오는 13일까지 귀국한 뒤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와 함께 오는 18일 합동 추모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유가족 대책협의회는 사고 원인 조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감시도 할 예정입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2주일째. 희생자 179명이 모두 영면에 든 뒤 유가족들이 무안국제공항에 다시 모였습니다. 유가족들은 3시간이 넘는 전체 회의에서 합동 추모제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1월 18일 토요일 11시에 유가족 합동 추모제를 실시한다는 것. 이것은 저희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모제는 추운 날씨 등을 고려해 공항 청사에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추모제를 마친 뒤 유가족들은 마지막으로 참사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유족 대표단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색은 날씨 좋은 날 사흘 정도 더 해서 추가로 나오지 않으면 종료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정말로 하나의 거짓도 숨김도 없이 정확하니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유가족 대책협의회는 광주에 사무실을 두고 항공사 측과 추후 현안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전남 구례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지만 3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청은 어젯밤 9시 40분쯤 전남 구례군 광이면에 있는 야산 중턱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진화 차량 10대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날이 어두워 산불 진화 헬기 투입이 어렵고 진입로가 없는 산 중턱에서 불이 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가 마무리되면서 산불 조사 감식반을 투입해 원인 조사와 함께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선유동에 있는 창고형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신발 등을 보관하는 비닐하우스 8개 동 이상이 불에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규모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황금폰의 방대한 내용을 복원해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오는 20일 열리고 명태균 씨의 보석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 2022년 8월부터 석 달 동안 공천과 관련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전모를 밝히기 위해 새해 들어서도 명 씨를 계속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황금폰에서 확보한 15만여 건의 방대한 SNS 메시지 등 자료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혹을 제기한 강효경 씨에게서 확보한 명 씨의 컴퓨터에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나눈 SNS 대화 메시지도 복구했습니다. 이 자료는 김 전 의원의 공천 대가성을 입증할 근거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다만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질지 불투명합니다. 또 그동안 제기됐던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입 의혹이나 채용 청탁 의혹 등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1차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첫 재판이 열렸고 법원에 2주간 겨울 휴정 기간이 끝나면서 오는 20일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명 씨 측이 청구한 보석 허가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포로들은 훈련에 참가하는 줄 알았을 뿐 전쟁에 동원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동양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구금시설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지난 9일 쿠르스크에서 사로잡은 북한군 포로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Полонені не розмовляють українською, англійською чи російською мовами, тож спілкування з ними відбувається через перекладачів корейської мови у взаємодії із розвідкою Південної Кореї NRS. 포로는 2명으로 한 명은 2021년에 입대한 20살의 소총수, 다른 한 명은 2016년에 입대한 26살의 저격수라고 진술했습니다. 20살인 포로는 몽골 서북쪽과 접한 러시아 투바 공화국 출신이라고 표시된 러시아군 신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가을 신분증을 받고 일주일간 러시아군과 협동작전 훈련을 받았지만 전쟁에 투입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Наголошує, що їхав нібито на навчання, а не на війну проти України. 다른 포로도 똑같이 증언했으며 이는 전쟁 발발 초기 러시아군의 경험과 같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두 포로는 각각 머리와 다리 등의 부상을 입었지만 그 밖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북한군 생포 소식을 밝히면서 이들은 다른 포로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군은 참전 사실을 숨기려고 부상병을 대부분 처형하기 때문에 이들을 사로잡기는 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계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며 이들 포로에 대한 언론 취재를 허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 NCG 4차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사실상 바이든 정부 마지막 회의인데 두 나라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NCG가 확장 억제의 토대로 계속 기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개최를 코앞에 두고 국내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한미 핵협의그룹 NCG 회의. 빈틈없어야 할 북핵 위협 억제와 대응을 목표로 하는 만큼 양국은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NCG 문제는 조속한 개최를 위해서 한미 양국이 현재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Our expectation is that the critical mechanisms in the U.S.-RK relationship will remain in place, and we believe that a meeting schedule is important. 결국 한 달 넘게 연기된 NCG 4차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양국은 공동 언론 성명에서 미국도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의 전략자산을 자주 전개하고 이를 적극 공개하겠다는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NCG가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토대로서 계속 기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뒤 NCG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정부의 거래주의적 성향, 특히나 동맹 안보를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성향으로 인하여 NCG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북핵 시나리오에 대응해 군사적 절차를 논의하는 도상훈련 TTX는 이번 회의와 함께 진행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제외됐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미국의 정권 교체를 앞두고 열린 NCG의 다음 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했지만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 LA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대형 산불로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가량이 불타면서 위성에서도 피해 지역이 한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은 물론 전 메이저리그 박찬호 씨 자택도 피해를 봤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북부 산등성 위로 밤새 화산처럼 시뻘건 불길이 계속됩니다. 헬기 수십 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아직 초기 진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에도 LA 북부 두 곳에서 강풍을 타고 확산하면서 커다란 연기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역대급 재앙으로 남을 이번 산불 피해는
지구 밖 위성에서도 선명히 보일 정도입니다. 1년 전 고급 저택이 즐비하던 팰리세이즈 지역과 말리부 해변은 흰 연기 아래 붉게 초토화됐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 규모를 합하면 148평방킬로미터로 뉴욕 맨하튼의 2.5배, 서울시 면적 4분의 1 크기에 달합니다. 15만여 명이 대피한 가운데 도둑질이 기승을 부리면서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No access to power, water, or gas, and major hazards such as debris and wires still remain in the roadways. 산불이 말리부 해안 고급 주택가를 덮치면서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명 영화배우이자 감독인 멜 깁슨이 15년 동안 살던 집이 전소됐고 화재 당시 방송 출연을 위해 텍사스에 머물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When I got home, sure enough, it wasn't there. I went home and I said to myself, well, at least I haven't. 말리부 저택을 잃은 페리스 힐튼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기금 모금에 나섰고 배우 샤론 스톤도 이재빈을 위해 옷과 신발 등을 기부했습니다. 전 메이저리거 박찬호 씨도 LA 베버리 힐즈에 있는 2층 자택이 산불 피해를 입어 가족들과 인근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한인 인명피해는 없지만 집이 불타 재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교민들은 남쪽 코리아타운 등 안전한 곳을 찾아 대피했고 현지 한인 단체를 중심으로 이재민 돕기에 나섰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엿새째 계속되고 있는 미 로스앤젤레스 산불로 지금까지 11명이 숨진 가운데 소방당국은 진압과 함께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책임론을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화재 현장에 직접 와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소방 헬리콥터가 수천 갤런의 물을 산기슭에 쏟아붓습니다. 산티아나 강풍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팰리세이즈 불길이 브렌트우드와 페르난도로 방향을 틀면서 15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엿새 만에 대피소를 나왔지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은 거리에 주저앉았습니다. My in-laws family lost their son last year to a heart attack at 39. So for them to lose him and their house in a year, it's been tough. 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All my best friends have lost their homes, so, but you know they're alive, and we've lost, you know, a dear member of our church, but she's with God. 아직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지만 10여 명의 실종 신고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수색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We're starting to do this morning. Search and Rescue Task Force. Through Unified Command, the department has committed 40 members of its specialized search and rescue teams to search for remains and reunite families.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환경 정책 때문에 화재 지역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저격이 이어지자 게빈 뉴섬 주지사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X에 글을 올려 수십만 명의 미국인의 비극을 정치화하지 말라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산불 현장에 직접 와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팰리세이즈 초기 화재 당시 소화전에 물이 고갈됐고 센타이네즈 저수지가 폐쇄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뉴섬 주지사는 LA 수자원부에 소방용수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란드와 캐나다, 파나마 운하 등에 대한 지배 욕심을 드러내면서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집권 1기 때부터 지속적인 매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후변화라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북극해에 있는 그린란드는 우리나라 21배 크기로 5만 4천 명이 거주합니다. 자치정부가 있는 덴마크령으로 국방과 외교 정책은 덴마크가 맡고 있습니다. 이 동토의 섬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격변에 휩싸였습니다. Especially mountain glaciers are at risk, and those records will disappear. And now we're starting to see the melting taking place around the margins of Greenland.
대부분 지역이 두께 4km에 이르는 빙하로 덮여 있었지만 최근 80년대에 비해 6배나 빨리 녹으면서 광물 자원 개발이 손쉬워졌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44%가 이곳에 있고 원유와 천연가스도 650억 톤이 매장돼 있습니다. 선박들이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해상 항로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얼음으로 막혀있던 바닷길이 열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항로가 가능해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 출신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Jeg synes, det er vigtigt at holde fast i, at det på den ene side er godt, at der er en stigende amerikansk interesse for, hvad der foregår, også i Nordatlanten, også i det arktiske område, fordi nogle af de spændinger, vi ser i andre dele af verden, ja, de begynder også at komme til det arktiske område. Så jeg som 유럽연합은 2021년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사무소를 두고 원자재 관리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프란츠 요제프 제도에 있는 공군기지를 바탕으로 북극 장악을 노립니다. 최근 중국도 조선 능력을 바탕으로 북극 지역에 쇠빙 선단을 운영하며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져온 북극권 환경 변화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쟁탈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독감 환자가 한 달 사이 크게 늘어나면서 8년 만에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등 다른 호흡기 질환들도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근 들어 다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 숫자가 8년 만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첫 주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99.8명으로 4주 전보다 13.7배 늘었습니다. 청소년은 1000명당 177.4명에 달하고 어린이도 161.6명으로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H1N1형과 H3N2형인데 둘 다 A형 독감이긴 하지만 다른 바이러스인 만큼 2번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간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많고 그리고 현재 인플루엔자의 두 가지 유형 AH1N1, AH3N2가 동시에 유행 중인 점. 여기에 다른 호흡기 감염병 환자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던 코로나 환자도 12월부터 급증하는 추세고 기침과 고열로 특히 영유아에게 폐렴 등을 유발하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도 9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조금 줄었습니다. 또 중국에서 대유행하고 있는 HMPV,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역시 2주 만에 2.2배 늘어날 정도로 국내 확산세가 빠릅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 질환이 아직 정점을 찍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감염자 수가 최고치를 찍을 전망인데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늘어나는 설 연휴가 고비입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맞는 것이 좋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독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선적일 기준 그제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한 독일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독일 정부는 앞서 브란덴부르크주에 있는 농장에서 폐사한 물소 3마리가 구제역임을 확인했다고 세계 동물보건기구에 보고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선 정신질환이 심한 환자의 경우 흔히 치료시설 등에 격리하는 방법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정신질환을 직접 관리하는 네덜란드에선 자연이나 사람들과의 교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덜란드의 중소도시 즈볼로에 있는 치유 농장입니다.
농장에서 사람들은 돼지, 조랑말, 알파카 등을 돌보거나 소소한 농작물을 키우고 아이들은 그룹을 꾸려 농장 체험도 합니다. So we don't get paid, but for us it's very compensating to just help the animals. 그런데 이곳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입니다. 동물을 키우고 자연과 교감하면서 안정감을 찾고 이를 통해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nd it's an institution here in the Netherlands which helps people with who can't work right now or they're not feeling very well. They can do something. 물론 네덜란드에서도 심한 정신질환자들은 따로 시설을 만들어 격리합니다. 하지만 시설 운영 방식은 우리와 크게 다릅니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180명을 수용하는 이 시설에서 환자들은 병실이 아닌 전자게임기와 같은 여가용품도 사용 가능한 개인적인 공간을 이용합니다. 치료도 자발성을 중시하고 가족들과 주기적으로 만나며 사회성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But a lot of patients want to go back home or want to go out into society and live a normal life again. And so that's a huge motivation for them. 사회로부터 떼어놓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만든 뒤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 이 시설의 범죄자 재범률은 18%로 네덜란드 일반 교도소 재범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Verbindingen met de maatschappij houden. En de ervaring is ook dat dat tot hospitalisering leidt. Dat wil zeggen dat mensen veel te afhankelijk worden en helemaal het vermogens verliezen die ze in principe nog wel hebben. Dus ja, daar zitten ziekmakende elementen in. 국내에도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도 새로운 방식의 대응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즈볼러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강력한 복지 정책으로 유명한 북유럽 나라들도 저출생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핀란드에선 시민 대다수가 아이를 갖길 원하지만 실제 출생하는 아이 수와는 큰 격차가 있다는데요. 생애 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 아이디어도 추진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핀란드의 저출생 대책을 김은진 리포터가 살펴봤습니다. 핀란드에선 지난 15년 동안 신생아 수가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유급 휴가와 지원금을 주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합계 출산율은 1.16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문을 닫는 학교도 속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But in every municipalities in Finland, the birth rate is going down. It means that many schools has been closed.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지원금 규모를 파격적으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로안카를 포함한 몇몇 소도시는 아이 한 명당 매년 1,000유로를 10년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지역 인구를 유지해 폐교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ä en tiedä, auttaisiko ne lisärahalliset tuet siihen välttämättä kuitenkaan, mutta ei niistä nyt varmaan haittaakaan ole, että jonkinlainen korotus lapsilisiin tai jonkinlainen tämmöinen, niin enemmän se on ehkä kuitenkin kulttuurillinen muutos, mikä aiheuttaa sen syntyvyyden laskun, ettei se ehkä niin rahasta kiinni. 성평등 지수가 높고 강력한 가족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는 핀란드지만 SNS 발달과 함께 삶의 방식이 바뀌면서 첫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게 원인입니다. 얼마 전 핀란드 가족연맹인구연구소 관계자는 30살 이전에 첫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라는 신호를 주면 출생률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But the decline in our birth rate is due to fewer people having a first child. So when I proposed 20 different ways one could try to stimulate the birth rate, which is not easy, one of them was to create different incentives to have children earlier. Because we know if people start too late, there is just not biological room and space to have the numbers of children people say they wish to have in their lives. 핀란드 정부는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겠다며 연금을 통한 보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름 인생 주기 전체를 본 정책으로 보이는데 정책 대상자인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주목됩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YTN 월드 김은진입니다.
뮤지컬을 좋아하지 않아도 한 번쯤 들어본 음악이죠. 지킬 앤 하이드를 대표하는 노래, 지금 이 순간을 만든 미국 출신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흔의 음악들이 연말연시 뮤지컬 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겨울 나란히 개막한 뮤지컬 4편의 공통 분모는 바로 미국 출신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흔. 공연 음악의 거장이 만든 서정적인 선율이 흐르는 무대들이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총살당한 무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뮤지컬은 화려한 무대 연출과 웅장한 음악으로 4번째 시즌이 순항 중이고 And how they gave so much of their hearts to you today. Then thanks and gratitude to my beautiful musical partner Moon and her beautiful band who has been doing this so long with me for so many shows. Thank you guys. 마탈이 새로운 시즌의 시작을 함께 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지난 시즌과는 또 다른 더욱 완벽한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국내 관객에게 와일드혼을 각인시킨 지킬 앤 하이드는 한국 뮤지컬의 발전을 이끌며 20주년을 맞았습니다. 1000개가 넘는 뮤지컬 음악을 만든 와일드혼. 자신이 참여한 공연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행운이라고 강조합니다. The end of this year, the beginning of next year, with the 20th anniversary of Jekyll, with Cyrano, with Mata Hari, and Man Who Laughs, all these stars aligned. So it's very humbling. I'm very grateful for it. I feel very lucky. 100명이든 1000명이든 인생곡으로 꼽을 만큼 와일드혼이 각별하게 챙겼던 시라노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무대를 꽉 채우고 있고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개막 당시 전례 없는 흥행 기록을 경신했던 웃는 남자도 다른 와일드혼 작품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 뮤지컬의 성장과 함께한 프랭크 와일드혼. 지난 2022년부터는 클래식 작곡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기나긴 침체기를 딛고 지난해 성적과 흥행을 모두 잡았던 프로축구 FC서울이 올해는 우승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국가대표급 선수를 폭풍 영입하며 서울의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의 김진수와 여의도 한강공원의 문선민, 덕수궁 돌담길을 걸은 정승원까지 FC서울은 국가대표급 자원을 잇따라 영입하며 알찬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훈련, 빨간 서울 유니폼을 입은 새 얼굴들은 익숙하게 발을 맞췄습니다. 지켜보는 김기동 감독 얼굴엔 웃음꽃이 핍니다. K리그에서 세 차례 별을 단 서울은 하위권에서 잔인한 시절을 보내다 지난해 기동 매직을 앞세워 5년 만에 파이널 A에 진출했습니다. 짜릿한 명승부에 린가드 효과까지 겹쳐 단일 시즌 최초로 50만 관중 새 역사도 썼습니다. 알짜 선수를 폭풍 영입한 올해, 그래서 목표는 우승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우승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시아 무대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머릿속에 지금 우승밖에 없어. 진짜로. 첫 경기가 제일 중요해. 첫 경기? 첫 경기. 재기발랄한 뒤풀이를 자랑하는 문선민은 린가드와 합동 세레머니를 약속했습니다. 린가드는 피기 세레머니하고 저는 반제타 세레머니 하면은 한 골이 약간 두 골처럼 맞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호화 군단으로 거듭난 서울은 따뜻한 베트남에서 훈련하며 9년 만에 우승을 준비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한결 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7도로 아침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지만 한낮에는 2도까지 오르는 등 이맘때의 겨울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제주도에는 오락가락 눈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도 오전까지 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 산간과 또 경북 북부 동해안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7도, 대구는 영하 3.6도, 부산은 영하 3.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는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2도, 대전이 4도, 대구는 5도, 부산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